그 자산 항목의 큰 이름을 보면 앞자만 따서 일단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재, 투, 유, 무. 그래서 5가지 자산이 있다.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생활 미탐TV의 김인중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자산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손익계산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재무제표를 좀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순서대로 좀 영상을 좀 시청하시고 따라오시면 이 공부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영상들은 미국 주식 탐구 생활에 있는 이제 영상들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요 순서부터 이렇게 오른쪽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만약 재무제표를 이제 처음 뭔가 접하고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순서대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좋은 주식을 싸게 사고 싶다면 그다음 오른 주식 재무제표 쉽게 보기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다룬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 뭐 나의 성향에 맞는 주식이라든지 요 두 개는 손익계산서를 다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까지 해서 제가 손익계산서의 핵심의 내용들을 저희가 다뤘고 오늘부터는 재무상태표로 넘어와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핵심 부분들을 하나씩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대로 좀 따라오시면 충분히 쉽게 재무제표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미국 상장사의 재무제표는 한글로 된 서비스를 다 무료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이스탁 US에 접속하셔가지고 미국의 기업의 이름이나 티커,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MSFT 또는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전 상장사의 10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재무제표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난 첫 번째 저희가 이 재무제표 관련된 시간을 할 때 이 도표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 회사는 회사 설립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 자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금을 사용하게 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게 매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원가라든지 이런 비용들을 다 제외하면 그때 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이 형태로 재무제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게 요 매출액이 발생했고 요 비용들을 다 빼서 이익이 나오는 요 구조가 바로 손익계산서 항목이고요. 왼쪽에 있는 요 돈, 그러니까 자본, 부채, 자산, 요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요 부분이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크게 3대 재무제표라고 해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렇게를 뭐 3대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는데 손익계산서를 먼저 다룬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를 다룰 것이고 그 끝나고 나면 제가 현금흐름표를 다루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손익계산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보시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기업이 이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해야 되셔야 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내가 낸 돈, 그런 남한테 빌린 돈,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 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낸 돈 또는 주주가 창출한 어떤 가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자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그냥 자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아, 주주가 낸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부채는 뭐냐면 빚이죠, 빚. 그러니까 남한테 조달한 금액, 빌린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들이 대부분 다 부채로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 기업에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게 부채로 기록될까요? 자본으로 기록될까요? 네, 부채로 기록되겠죠. 금융기관에서 빌린 거니까. 자, 만약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증자라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켰다고 해서 증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자본일까요? 부채일까요? 자본이겠죠. 주주한테 빌려온 거니까요. 그죠? 주주한테 받아온 거니까 주주는 곧 내가 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낸 돈은 자본이고 빌려온 돈은 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핵심 내용은 바로 이제 자산 항목인데 이 자산 항목은 돈을 조달한 다음에 어디에 썼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계와 관련된 재무제표 책들을 보면 자산이 뭐냐 그러면 미래의 경제적 효익 또는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사용된 재화들을 보통 이제 말하는데, 좀 쉽게 말하면 돈을 조달한 내용들을 어디다 투자한 겁니다. 사용한 내역이고요. 그 사용한 내역이 결국은 매출이나 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산이 뭐냐 그러면 아까 내가 낸 돈과 남의 돈 마련한 그 돈 전체를 어디에 썼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만약에 1,000만 원을 주식을 한다 그러면 A, B, C, D에서 주식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을 텐데, A, B, C, D별로 뭐 비율별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비율이 결국은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되듯이 기업들도 자산의 사용 내역의 그 비중별로 거기 중요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 내역이 요 화면에 보시면 내 돈은 자본이죠. 그 다음에 남의 돈은 이제 부채. 요걸 언제 어디에 썼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제조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일단 공장을 지어야겠죠. 공장을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겠죠. 기계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만들려면 원재료를 사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원재료를 사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성장할 때 인수합병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남은 돈은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현금이 좀 아깝다 이런 회사들은 투자자산이라고 해서 유가증권에 좀 더 넣어놓겠죠. 왜냐하면 현금 쪽을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산이나 장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유가증권에 넣고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산 항목의 이름들로 정해놓은 이름들로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산 항목의 큰 이름을 보면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일단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재, 투, 유, 무. 그래서 5가지 자산이 있다. 이것만 머리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일단 자산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의 그냥 현금에 가깝다, 그냥 현금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당좌자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느낌이 어때요? 그냥 뭔가 재고가 쌓여 있다. 이런 제품과 관련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제품도 말하기도 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있잖아요. 원재료를 사와야지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원재료부터 팔리기 전까지 제품을 모두 다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은 말 그대로 투자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들을 바로 투자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채권일 수도 있고요, 주식일 수도 있고요, 뭐 펀드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유형자산은 뭐냐면 형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형태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런 인프라들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 기계, 공장 뭐 이런 것들,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뭐냐면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는데 뭔가 자산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M&A 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M&A 할 때 인수합병,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원래 장부 가격이라고 하는 자본 총계보다 좀 더 많이 주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P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아파트 분양가가 3억인데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억이에요. 그럼 총 4억에 팔렸잖아요. 그럼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1억, 이 1억이 바로 이제 기업으로 따지자면 인수합병할 때 무형자산으로 기록되는 프리미엄, 이 부분이 바로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재, 투유무 5가지가 있다. 요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직관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게 아마 매출채권일 텐데, 요것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채권은 뭐냐면 매출 플러스 채권이죠. 그러니까 매출은 팔았다는 뜻이고, 채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채무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고,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품 팔고 아직 현금을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 상거래에서 얘기하는 외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채권 딱 보면 회사가 외상으로 줬구나, 언젠가는 저 돈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회사 외상으로 줬고 나중에 현금 받을 돈이구나, 나중에 현금으로 잘 들어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체크하는 비율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재무상태표 끝나고 난 다음에 비율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를 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제 애플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애플 회사의 재무 상태표를 보면 요 자산 총계가 있죠. 자산 총계가 있고 여기 보면 현금성 자산, 뭐 단기 투자,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장기 투자, 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금성 자산부터 매출 채권까지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현금에 가까운 당좌 자산. 그러니까 1년 안에 대부분 다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성 자산은 뭘까요? 그냥 현금이에요. 거의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예금도 여기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짧은 기간 내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 재무제표에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그냥 1년입니다. 1년. 그러니까 1년보다 미치면 다 단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다 장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투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1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만기가 1년보다 이하로 남은 경우 6개월 남았다. 그럼 6개월 안에 현금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으니까 단기 투자 자산이 될 거고요. 그 외에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도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투자 자산 두 개 합친 금액이 사실상 회사가 단기적으로 현금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자산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많을수록 뭐 상당히 회사가 M&A 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요. 주주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요.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매출 채권은 아까 말씀드린 외상. 그러니까 애플이 물건 팔고 아직 덜 회수한 돈 이런 거죠. 그럼 재고자산은 뭐라고 그랬죠? 네, 원재료에서 물건 아직 안 팔린 것. 그래서 재고자산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장기 투자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1년 이상. 그러니까 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그런 형태의 금융자산들, 투자자산들을 우리가 장기 투자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뭐라고 그랬죠? 형태가 있다. 토지, 건물, 기계. 뭐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무형자산은 지금 최근에는 없었죠. 요때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뭐냐. 무형자산이 꼭 M&A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잡힐 때는 대부분 다 M&A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형자산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개발비를 처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뭐 개발비를 다 비용으로 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 않았거나 또는 M&A 이런 이슈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연세 자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연됐다는 거는 그냥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금액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위에서 5개 당재 투입문대 당좌 자산에는 현금, 단기 투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요것들을 쓴 내역들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자, 애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자산 총계가 3,230억, 3,238억 달러예요. 그럼 전체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총 투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액 3,238억, 3,238만 원 정도 하실래요? 그럼 그 정도를 갖고 있다면 너 어디다 투자할 거냐? 그럼 그 중에서 이 애플이 가장 많이 지금 돈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죠? 1,000억 달러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 30%가 회사가 장기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에 저희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돈에 그냥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현금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예요? 단기 투자. 이 두 개 합치면 거의 절반이네요. 그죠? 단기 투자가 뭐 500억 달러, 장기 투자가 1,000억 달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뭐 1,500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절반이 있기 때문에 회사 전체 자산의 절반이 거의 뭐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현금도 역시 380억 달러 갖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거의 뭐 60%? 60% 가까이가, 그죠? 60% 가까이가 뭐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거의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플은 얼마든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엄청나게 크게 매입할 수도 있고요. 어떤 회사가 정말 필요한 회사다 그러면 M&A를 할 수도 있고, 회사 투자할 수 있는 상당히 여력들을 많이 가진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재산은 재고자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물건 빨리빨리 팔리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지 않겠죠. 근데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 막 많고 적으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비율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높아진다고 해서 물건이 안 팔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물건이 많이 말수록 저거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떻게 사용된 내역들이 쓰여진다. 요거만 좀 보세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재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출 채권들도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요
초이스탁에 접속하셔가지고 종목 검색하셔서 보시면 전 종목을 다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자산총계 항목만 좀 보세요. 재무제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은, 이 강의는 스킵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전체 자산 중에 몇 프로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 있고 투자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걸 현금으로 꺼낼 수도 있고 유형 자산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뭘까요? 토지, 건물, 기계, 설비 투자를 계속 집어넣는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재무 상태를 표를 보시면서 어디에 사용된 내역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자금을 내가 많이 냈는지 은행에서 많이 빌려왔는지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이걸 어디다 썼는지까지 확인하는 정도를 배워놓으시면 그 다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그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